오늘 주제가 사실 제가 잘 모르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 것만 준비하고 이전 시간에 뭘 했었는지 제가 잘 몰랐는데 오늘 봤거든요. 근데 아까 잠깐 보니까 유니티 2.0 해가지고 디펜던시 인젝션도 하고 되게 재밌는 거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으셨나요? 사실 디펜던시 인젝션 말 자체부터가 벌써 접근하기 범접하기 힘든 그런 단어잖아요. 근데 참 괴롭게도 연속 2시간 MVVM 이거 진짜 짜증나잖아요. 일단 이름만 봐도 이거 뭐 하는 건지 도대체 이름만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준비하면서 좀 걱정했던 게 뭐냐면 사실 MVVM 패턴, 뭐 MVC 패턴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고급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보통 분들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이게 뭘까라고 궁금해서 오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참 그 조율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쓰는가가 아니라 MVVM 패턴 이걸 실버라이트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왜 쓰는지 어디에 써야 돼 그러니까 왜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성배를 찾아서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성배라고 하면 보통 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뭐 카멜로성의 전설 해가지고 아서왕이 뭐 성배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뭐 이렇게 나를 세우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사실 고대에도 그 아서왕의 얘기 말고도 다른 전설에도 그런 성배를 찾는 얘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뭐 그래서 그레일 퀘스트라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아무튼 이 성배가 의미하는 게 뭐 신화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결국은 이 성배라는 것은 우리가 그 뭔가 절대적인 파워나 어떤 뭐랄까 뭐 이상향, 목표 이런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뭐 길어봐야 역사 얼마나 되겠어요. 기껏해야 뭐 한 30년? 30년도 안 되죠. 근데 그 역사 동안에 우리가 나름 그래도 그 정도 했으면 이만 했으면은 뭐 어지간한 개발 패턴은 다 나왔겠다 싶은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뭔가를 더 만들어내고 더 편해지려고 하고 이런 게 바로 이런 성배를 찾아서 발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성배는 사실 우리 신화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서 잘 와닿지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UI 쪽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항상 디자인하고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개발이 걸립니다. 충돌하고 서로. 그래서 이 둘을 이상적으로 잘 분리를 해서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딱 쪼개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디자이너는 디자이너 할 일 하고 개발자는 개발자 할 일 하지만 서로 원활하게 프로세스가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UI 개발에 있어서의 어떤 선배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이렇습니다. 참 난감하죠. 그래서 보통은 디자이너는 딱 리소스들 휙 던져놓고 그냥 퇴근하고 혹은 디자이너 나름대로 또 야근하고 개발자들은 열심히 개발자가 그러니까 리소스를 잘라가지고 붙이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UI 프로그래밍 할 때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정도만 돼도 사실 감지덕지예요. 근데 최악의 경우는 이런 거죠. 네. 어쨌거나 MVVM이라는 게 아직 제가 설명도 안 했어요. MVVM이 뭔지.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MVVM이 이거 나왔다고 해서 이게 진짜 성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MVVM을 만약에 내가 배우고 이걸 적용한다고 해서 우리 프로젝트가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오히려 처음에 이걸 배우고 적용하고 하는데 걸리는 그 시행착오와 고통과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저도 지금 사실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용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렇게 조금씩 프로세스가 더 나아져 가고 있구나. 이걸 다 완벽하게 적용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좀 더 나은 세상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신념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배가 아닙니다. MVVM은. 또 계속해서 그냥 얘기를 좀 더 하고 갈게요. 이게 뭐죠? 앞에. 아무도 안 쓰시나요? 네, PC예요. 네. 컴퓨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우리가 왜 사나요?
PC를 사는 이유. 그러니까 컴퓨터를 우리가 왜 쓰나요? 원래는 이거죠. 계산하려고. 컴퓨터가 계산기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 컴퓨터를 계산기로 쓰는 사람 있나요? 없죠, 아마. 우리는 이거를 말 그대로 그냥 쓰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이걸 쓴다는 얘기, 컴퓨터를 쓴다는 얘기는 컴퓨터 그 자체를 만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쓰는 거죠.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대상은 이거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소개할 것은 바로 이렇게 사용자가 뭔가 보고 만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UI를 가진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는 이제 사용자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풋을 받고 프로세싱을 거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아웃풋으로 돌려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 있겠죠. 뭐 키보드 마우스부터 시작해서 뭐 터치, 아니면 스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데이터 입력이 될 수도 있고, 출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니터 출력이 될 수도 있고, 음성 출력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아니면 또 파일로 입출력이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런 모든 작용을 우리가 상호작용,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랙션이 UI 프로그래밍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은 인풋, 입력, 프로세싱, 로직을 처리하는 것, 아웃풋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걸 다시 또 정리를 해보자, 용어로 만들어 보자면, 우리가 입력을 한다는 것은 왜 입력을 하겠어요? 이거 받아서 너 뭐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커맨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된다는 얘기인데, 그 코드를 만들 때는 우리가 전원이 나갔군요. 네, 모델링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모델 안에는 우리가 데이터와 일반적인 처리 로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 아웃풋에 해당하는 표현 부분은 우리가 이제 UI 프로그래밍을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뷰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뭔가 잘못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아, 뭔가 아닌 것 같다. 왜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느낌상 뭐가 잘못된 것 같다. 네, 이런 거 느끼신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 100만 년 전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떻게 잤습니까? 우리 코드만 가지고 주구장창 화면에서 까놓은 화면에서 열심히 타이핑 해가지고, 근데 화면에 뭔가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오직 머릿속에 상상으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미지나 리소스 같은 것들도 역시 코드로 박아놓고 어떻게 보일지 몰라요. 일단 짜보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코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랬었죠. 뭐 친구도 하나 없이 골방에서 혼자서 열심히 코딩을 하게 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됐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비주얼 개발 도구가 나왔습니다. 비주얼 개발 도구가 나온 이후로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쪽은 주로 이제 앞면과 뒷면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전면에는 비주얼 디자인 도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뒷면, 말 그대로 뒷면인 코드 비하인드에서는 코딩을 하고, 그런데 이 둘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엮여 있었죠. 이렇게 사슬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앞면에서 어떤 종류의 디자인을 뭐 예를 들어서 폼에다가 윙폼에다가 뭘 끌어다가 놓고 디자인을 하든지 그 결과 같은 것들은 다 뒷면과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툴이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아졌죠. 진일보를 했지만 사실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아, 저것도 디자인이야 라고 할 정도로 안 좋았었죠. 근데 디자이너가 딱히 이걸 손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코드랑 뷰가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예전에는 우리 조립 매뉴얼이라고 하죠. 그냥 화면 설계서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나중에 다른 사람이 보려면. 자, 그래서 이 시대의 개발 패턴은 주로 이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패턴이죠. 디자이너가 그림 그려서 휙 던져주면은 개발자는 아, 비주얼 스튜디오 마크가 정말 절묘한 것 같아요. 무한루프로 들어오고 있죠. 네, 메모스티 위에서 우리는 열심히 삽질도 하고 뭐 디자인 받아서 처리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WPF 시대, 그러니까 WPF와 실버라이트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쪽 얘기죠. 어쨌거나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다른 그런 개발 플랫폼이나 이런 걸 봐도 최근에는 앞면, 그러니까 화면을 표현하는 요소에 XML을 많이 도입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대의 대세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XML을 사용한 표현, 이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앞면하고 뒷면은 전에는 완전 타이트하게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끊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XML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 이렇게 된 디자인을 다른 툴에서도 열어볼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WPF나 실버라이트를 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로도 디자인을 하지만 블렌드로도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뭔가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이제 역시 우리가 무한루프 돌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 비주얼 스튜디오 위에 디자이너도 같이 올라왔죠. 같이 뛰어들었죠. 그래서 블렌드를 지고 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이것도 그나마 잘 된 케이스예요. 왜냐면은 같은 비주얼 스튜디오, 그러니까 같은 우리 체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TFS나 SVN이나 이런 협업 솔루션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나 이렇게 좀 편리하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직도 FTP에다가 파일을 올리고 그거 카피해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저도 가끔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했던 거랑 별로 차이도 없어요. 그렇죠? 어쨌거나 일반적인 UI 개발 패턴을 한번 제가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가 아주 간단하게 짜봤습니다. 말은 간단하게라고 했지만 해보니까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자, 일단 모델하고 뷰로만 이루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하게 구성을 보자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세팅을 했어야 되는데 폰트 크기를 키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실버라이트 프로젝트가 올라와 있는데요. 자, 이 실버라이트 프로젝트에서 이 모델은 일종의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모델은 데이터하고 로직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할 로직은 뭐가 있냐면은 그 포토 서비스인데 그냥 지금 현재 웹에는 그 사진을 검색하고 그 결과를 돌려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오픈소스들이.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플리커 포토 서비스 아니면 뭐 네이버 포토 서비스 이런 식으로 받아올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이거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청하면, 서치로 요청을 하면은 결과로 포토의 목록을 돌려줍니다.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이제 볼 뷰는 메인 페이지 .jambul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나름 협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말고 블렌드로, 디자인 툴로도 열어보겠습니다. 이 서치 툴은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냥 제목 있고 여기에다가 검색어 입력하고 검색 누르면은 몇 번 검색됐는지 나오고 밑에 검색 결과 나오고 이게 답니다. 근데 이거 아주 뭔가 어디서 많이 본 듯 하죠? 우리 윈폼 혹시 윈폼이나 이런 거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화면에 뭔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는지 몰라요. 클릭을 막 여기저기 하다 보면은 뭐가 오브젝트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디자인은 안 돼 있죠. 분명히 여기에 뭔가가 들어가야 될 텐데 디자인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냥 단지 우리는 상상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게 있어. 리스트가 있어. 리스트는 채워질 거야. 라고 가정을 하고 상상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일단 결과를 먼저 보면 검색을 해보면 지금 제가 인터넷을 테더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느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미지가 좀 나와 있다. 그러면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띄우는 그냥 뭐 지금 허접하긴 하지만 그냥 간단한 UI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지금 플리커에